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주 PD입니다. BMW X5입니다. 그런데 이 X5 시승기는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BMW에서는 LCI라고 지칭하는 4세대 X5의 부분 변경 모델인데 40i 시승기라든가 아니면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50e 시승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모델은요, 6기통 디젤 엔진을 얹은 30D 모델입니다. 이번 시승 차량 역시 바바리안 모터스 BMW 고양전 시장의 노희성 팀장님께서 제공을 해주셨는데, 노희성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이 시국에도 디젤 차를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했더니 생각보다 있다는 겁니다. BMW 동호회 같은 데를 봐도 X5의 디젤 모델 내지는 X6의 디젤 모델 시승기를 찾아보고 싶은데 LCI 모델은 도저히 시승기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저희 채널에서 국내 최초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학고같이 작은 채널에서도 국내 최초 시승이라는 말을 썸네일에 딱 붙일 수 있게 됐어요. 사실 요즘 디젤 모델 많이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거 디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차가 디젤이고 휘발유고를 떠나서 그냥 이 차의 온전한 상품성, 이거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엔딩 부분에 가서 과연 디젤 모델을 구매해도 괜찮을지 아니면은 조금 꺼려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전면부를 볼까요? 부분 변경 이전 모델에 비해서 훨씬 라이트를 가늘게 눈꼬리 쪽을 위쪽으로 싹 치켜 올리면서 조금 더 날카로운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긴 해요. 만화 같은 데 보면은 센 캐릭터 있어요. 그냥 생김새만 봐도 센 캐릭터야. 그 중에 하나가 눈찌개거든요. 눈 찢은 캐릭터. 눈 찢은 캐릭터는 이 전투력이 측정이 안 돼. 근데 보통 선한 역할은 아니야. 항상 악당이야. 볼륨감에 비해서 너무 째졌다.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공기 흡입구 쪽을 세심하게 그래픽 처리들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검은색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만 하얗고 이쪽으로는 검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라큘라 악역에 가깝지 선한 역에 가까워 보이진 않는다. 부분 변경 이전의 X5는 조금 순둥순둥한 느낌이었는데 의도적으로 세게 디자인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런데 에어 덕트와 같은 장식을 덧대서 BMW 나 스포티한 차야 이런 느낌을 주긴 줬지만 네, 다 막혀 있습니다. 페이크예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MSP M 스포츠 모델이어서 M 로고 부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휠 아치 위에 클레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바디 컬러와 통일을 해서 나 도심에서 타는 차다, 나 조금 날렵하고 빠른 차다, BMW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후면부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거 누가 렉스턴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 렉스턴의 느낌하고 살짝 다른 게요,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의 라이트 형상 따라서, 왜냐면 이거를 변경하려면은 트렁크 이거 철판이거든요. 이거를 가공을 다 다시 해야 돼요. 금형도 다시 짜야 되고.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로 한 틀을 짜낸 다음에 라이트가 있는 부분만 양각식으로 해서 볼륨감 있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멀리서 보면 렉스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상당히 입체적인 디자인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하단 쪽은 마치 디퓨저 같은 이런 디자인으로 마감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대시보드 레이아웃은 부분 변경 이전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다른 BMW 모델과 맞춰서 이런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그 주변부 형상이 조금 많이 달라졌죠. 최신의 BMW, 그러니까 제가 탔었던 BMW i5나 i7의 느낌을 살리고자 에어벤트를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어요. 원래 여기에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에어벤트가 달려져 있었는데 지금은요, 이 밑에 부분 조그만한 곳에서 구멍이 나오고요, 이 위에 부분에서도 조금 구멍이 나오네요. 조그 셔틀을 돌려서 송풍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비틀면은 바람이 안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 딱 가운데 이 두 꼭지가 좀 디자인 쪽에 좀 원래 부분 변경되기 전에는 송풍구 사이에 별도의 공조 장치가 있었는데 다 디스플레이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물리 버튼이라고 해봤자 이 볼륨 조절 장치랑 비상등 버튼 같은 것들 아주 단촐하게 남아서 전반적으로 되게 심플해진 디자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 콘솔부의 버튼류들도 최신의 BMW 디자인답게 마무리되어 있어요. 기어 노브도 이런 조그만한 크리스털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X5랑 X6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앰비언트 라이트 부분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촌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을 디자인 같기는 해요. 예, 굳이 여기에다가 차량명을 저렇게 적어준다는 게 인터랙티브 바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깔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들고요. 우드 트림 같은 거 들어갔는데 플라스틱의 느낌이 조금 강합니다. 이 아래쪽으로도 유광 플라스틱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고요. 대신에 대시보드 상단 이런 데는 제법 폭신폭신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이 하단부 쪽도 우레탄으로 좀 푹신푹신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도어 패널 쪽도 보면은 GLE 때 이 하단 부분에 생자백이 플라스틱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레탄 소재를 사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살짝 가죽 같은 것을 덧댔거나 한 느낌인데 훨씬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보실 수 있죠. 물론 이 안쪽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 소재 사용은 GLE보다는 조금 더 우세하게 X5 쪽이 신경을 써서 만든 것 같긴 해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i7에서 그렇게 극찬을 했던 메리노 가죽 시트 X5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질감 자체가 너무 부드럽고 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죽 소재 사용과는 별개로 어깨 받침 부분 이런 쪽은 좋아요. 볼스터 쪽을 조금 더 좁히거나 넓히거나 조절할 수도 있고 허벅지 익스텐션 자체도 앞뒤로 늘릴 수는 있는데 방석의 좌우 폭이 조금 좁게 느껴집니다. 저는 여러 대의 차를 시승을 하면서 방석의 좌우 폭이 좁다라고 느껴지는 차가 그렇게 없거든요. 암만 저라고 해도 앉았을 때 조금 옹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시트의 소재 자체는 좋은데 시트 방석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그리고 이 차에 앉자마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거는 Q7 때도 못 느꼈고 GLE 때도 못 느꼈던 건데 X5의 시트 포지션이 유독 높은 것 같아요. 제법 시야감이 멀리 느껴집니다. 사실 저는 BMW이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좀 의외인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1열은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고 2열 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충격적인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트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습니다. 시트 슬라이딩 기능도 없어요. 디젤이라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X5에는 뭐 40i도 그렇고 리클라이닝 기능이라든가 이 슬라이딩 기능이 없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아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근데 이 세그먼트 SUV의 2열인데 시트 리클라이닝하고 슬라이딩이 지원이 안 된다? 솔직히 2열 시트의 각도 자체가 그렇게 편한 각도는 아니거든요. 조금 세워져 있는 각도인데 얼마 전에 탔었던 GLE450이 시트 슬라이딩이라든가 리클라이닝 기능이 전동으로 너무 워낙에 잘 돼 있었거든요.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GLE300D도 없대요. 첫 번째로 섭섭한 거 나왔죠. 두 번째로는요, 전장은 X5가 GLE보다 크지만 휠 베이스는 X5가 더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시트 포지션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먹 두 개가 채 안 들어가는 살짝 부족한 레그룸, 이거는 아우디 Q7보다도 좁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려놨을 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은 꽉 끼어 있습니다. 이 밑에 바닥 자체가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헤드룸은 뭐 전혀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어떻게 해도 머리가 천장에 닿을 일은 절대 없다. 편의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포존 공조 시스템 들어가져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 윗부분은 통풍 시트 버튼이 있는 쪽인데 막혀 있죠. C타입 USB 충전 단자 2개랑 12V 단자 있죠. 참고로 C타입 USB 단자는요, 시트 바로 뒤쪽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B필러 쪽에도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수동식이긴 하지만 선블라인드 장착되어 있다는 거, 이 부분은 벤츠보다는 좋은 점이다. 이렇게 하면은 컵홀더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도 GLE보다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얕은 공간이긴 하지만은 약간의 수납 공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마감해 놔서 여기에 좀 굴러다니는 짐 같은 것들 넣어두면은 안에서 소음이
조금 많이 일어날 것 같다. 폴딩은 4대 2대 4까지 지원이 되는 시트고요. 2열의 공간성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아쉬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트렁크 공간은 또 뭔가 좀 예외적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도 열 수 있지만 아래에다가 대고 발을 이렇게 휘저으면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MW X5는 1세대 모델부터 트렁크가 이 윗단, 아랫단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되게 전통적인 거고, BMW 그룹이 한때 랜드로버를 인수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레인지로버에 있던 기술을 가져와서 되게 잘 쓰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트렁크가 두 개로 분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후면 주차를 해서 벽면에 붙어 있을 때 조금 더 트렁크 여는 각도가 나온다는 점, 이 공간을 열었을 때 앉아서 풍경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앉아도 망가질 것 같잖아요. 안 망가져요. 이렇게 흔들어도 안 망가집니다. 그래, 뭐 여기까지는 1세대부터 X5가 계속 해오던 거니까 안 신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일 신기했던 거는 이거거든요. 이 무슨 버튼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보통 우리 여기에 2열 시트 폴딩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거 누르면은 저기가 열리더니 뭐가 하나 불쑥 튀어나옵니다. 러기지 스크린이에요. 러기지 스크린. 러기지 스크린을 전동으로 해놨어. 제가 보통 다른 SUV들 리뷰할 때 러기지 스크린을 떼놔서 어디다가 보관할 데가 없어요, 뭐 보관할 데가 있네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쟤는 아예 전동식으로 만들어놨어. 이게 점원이 테크놀로지인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트렁크를 닫으면은 블라인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가려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두 번째로 놀란 거, 벤츠 차량 좋은 게 리본 같은 게 있어서 여기다가 묶어서 판넬을 고정시킬 수 있다. 그게 되게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X5는요, 리프터를 넣었습니다. 두 손 자유롭게 물건 빼고 넣을 수 있고요. 이 밑에 공간도 제법 널널합니다. 그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러기지 스크린 때문에 저 공간 막혀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저 안쪽 끝까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놀라운 건요, 이 차 7인승 있잖아요. 그 차량은 러기지 스크린이 아마 수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수동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다고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러기지 스크린을 보관하는 장소가 또 있어요. 트렁크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진심을 보여주는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현혹이 될 뻔했거든요. 순간적으로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없어요. 어딜 봐도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버튼이나 레버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올 상반기에 봤던 것 중에서 제일 신기한 구성이에요. 그래서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려고 하면요, 직접 가셔서 여기는 레버를 당겨 주셔야지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열 시트 부분이 살짝 위쪽으로 솟구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평탄화를 위해서는 뭔가 별도의 매트 같은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공간으로서의 활용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X5의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오디오에 대한 언급이 하만 카돈 서라운드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 이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오디오 좋은 거 쓰게 되면은 보도자료에 되게 구구절절히 써놓거든요. 그 얘기는 자랑할 만한 거는 없다. 5 시리즈를 보게 되더라도 조금 고급 라인업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바워슨 윌킨스를 쓰거든요. 7 시리즈로 가게 되면은 전체 다 바워슨 윌킨스를 씁니다. BMW 내부에서도 저가형 모델에는 하만 카돈, 고급 모델에는 바워슨 윌킨스로 일종의 금나누기를 한다는 건데, X5는 전 트림이 다 하만 카돈이에요. 딱 하나, X5M에는 바워슨 윌킨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조금 서운해지죠. 네, 이 차량의 가격이 X5에서는 가장 기본 라인업이거든요. 그런데 1억 2,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 시리즈에 비해서 비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만 카돈 들어갔다? 그래서 이 차량에는 16개의 스피커에 464W의 출력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것도 공식적인 데선 찾아볼 수가 없어서 검색해봤더니 어떤 딜러분께서 그 X5 i40 기준으로 적어주신 게 있더라고요. 일단 스펙에서부터 조금 많이 서운한데, 그러면은 오디오 본격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ee us in the hallway, 거지 기자 달라 spicy up like chili chili. 제가 하만 카돈 오디오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볼보 역시 저가형 모델들 XC40이라든가 아니면 C40 리차지 이런 차량들 가면은 하만 카돈 달려져 있어요. 근데 제가 하만 카돈 오디오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베이스를 잘 살려주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약간 몸에 흥이 많아서 그런지 베이스 둥둥 울려주는 거 성능 좋으면 웬만하면 좋아하는데 이 차도 이 출력 대비해서 베이스를 때려주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저음, 중음, 고음이 명확하게 안 나뉘어져 있고 살짝은 좀 뭉쳐서 엉켜서 들리는 느낌도 살짝 없지 않아 있고요. 이 정도 가격대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교양악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그렇게 좋은 오디오로 인식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디오는 그래서 가격대를 생각하면은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 차량 디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의 엔진 소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시동 켜져 있는 상태인데 시동 잠깐 꺼볼게요. 지금 모든 기능이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